자, 그 유평에 대해서 공통 영역을 일단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많이 쉬웠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는데, 일단 수능은 어렵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유평이 쉬웠기 때문에 수능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커져. 유평이 쉬웠기 때문에 수능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 그리고 원래 내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던 거지. 합답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뭐냐면 합답형이 안 나오는 근거는 뭐였냐면 3개 이상의 복합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 교육청에서 3개 이상의 복합 개념은 내지 않는다. 3개 이상의 복합 개념은 킬러 문항이다.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복합 개념이 들어가는 기억, 니은, 디귿 3개잖아. 3개를 물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3개를 물은 게 아니에요. 2개를 물었어. 기억에는 하나, 그냥 함수에다 집어넣는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게 뭐 난이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쉽게는 낼 수는 있어. 예전처럼 합답형 형태에서 약간 변별해서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이쪽에 대한 문제로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변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합답형이 나오면 애들이 다 찍는단 말이야. 그냥 뭐 기억, 니은까지 적당히 풀고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찍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래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맞으면 1점, 니은이 맞으면 10점, 디귿이 맞으면 뭐 100점 해갖고 주관식 답으로 얘를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게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게 조합의 개수가 8개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었거든. 근데 이런 방식이 하여튼 또 욕을 엄청 먹어갖고 딱 한 번 문제 나오고 나서는 안 나와. 이제 그 이유가 이 합답형 형태는 변별하기가 학생들의 실력 변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결론이었거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낼 수 있어. 쉬우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너희들도 자신 있게 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낼 수 있고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요거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없어, 진짜. 너희들이 이제 이쪽을 뭐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는 그 전에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야.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있잖아. 아직 킬러 문항의 그 이제 정화식을 공부를 아직 못한 친구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어려운 문제를 아직 못 본 친구들한테 풀게 했더니 이것도 어렵대요. 이것도 어렵대. 근데 그게 이제 눈높이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막 해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했더니 이제 이런 게 쉬워져 보이는 이런 상황이 온 거니까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 그런 정도의 눈높이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2번도 진짜 이건 뭐 설명을 할 게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고 뭐 계산 실수 안 했으면은 좋지. 13번도 이것도 면접을 중간에 끼워 넣어갖고 풀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계산하는 게 그냥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13번까지도 사실 할 얘기가 없고 14번의 도형도 이것도 뭐 작년 수능 문제에 비하면은 그냥 코사인 제2법칙 방금 전에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뭐 그 형태로 양쪽에서 삼각형 잡아갖고 코사인 제2법칙을 한 번, 두 번 딱 하면은 가볍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번까지도 뭐 할 얘기가 없어. 15번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5번 진짜 잘 만들어졌어. 진짜. 근데 15번 치고는 이제 난이도가 뭐 이제 높냐 낮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15번 정도를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맞출 수 있게 하시고 15번이 어려웠다면은 이제 왜 어려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제 조건들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해봐. 자, 봅시다. 15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설 이제 영상을 들었어도 또 들어. 세뇌를 당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같은 풀이지만 요거의 포인트를 여기도 자극을 받고 여기도 자극받고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지.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 해석의 결과는 X좌표랑 Y좌표 두 개밖에 없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X좌표는 이미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1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럼 1과 마이너스 1에서 X좌표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 그게 보통은 극대 혹은 극소,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수투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랑 들어가면은 이제 점근선 형태가 지수로 함수 쪽에서 점근선으로 들어갈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x는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근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3차 함수가 나왔다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극대극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냈다면 이게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3차 함수냐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3차 함수를 냈으면 이게 극대극소를 안 내기가 힘들어 진짜. 2차 함수 냈으면 당연히 극소 혹은 꼭지점을 무조건 내듯이.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조건이 이제 특이한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서 어려운데 이게 우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지. G'의 A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G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G함수를 뜯어보니 GX가 fx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킨 함수에다가 fx를 뒤집은 함수야. 그리고 그 경계가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등호 조건으로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는 제가 간만에 나도 봤는데 아주 이제 절묘하게 탁 만들어냈어.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입니다. f 프라임 x랑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1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1 구간을 넘어갈 때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 계속 감소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이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3차 함수 fx라고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찔러볼 때 음수를 먼저 찔러야 돼. 이게 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상 절대값이 나오면은 뭐 절대값 fx가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 경계선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얘네가 3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놔요. 하여튼 그래서 한 12년 됐나? 12년? 14년인가? 2014년도 문제 그 수능 그쯤에 이제 수능이 개편이 됐거든. 그 전까지는 3차 함수로 나와도 양수 개형이 많았는데 2014년 이후로는 없어. 한 문제도 없어. 수능에는 한 문제도 없고 평가는 한 두 문제 정도 있고요. 근데 교육청은 많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3차 함수 fx로 나왔을 때 수능 문제는 100%야. 3차 함수 fx는 최고차 음수로 2014년 이후로 100%예요. 수능은. 평가원은 이제 한 95% 정도. 그래서 평가원이니까 가능성 높은 걸로 95%로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 그러면 적당하게 얘네들을 평행 이동시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를 이렇게 뒤집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불연속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간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갖고 이게 오미분계수가 이게 항상 존재를 하고 이 말이 진짜 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저기다 숨겨놨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접근하는 기울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의 점을 고정을 시켜서 여기 1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G'의 A 플러스, G'의 1 플러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따져지면은 이게 기울기가 무한대가 떠버린다. 이렇게 되면 점점 이게 1로 가까이 갔을 때는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여기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쪽을.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속에 대한 조건을 미분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였어. 오미분함수를. 그래서 이거를 따져야 돼. 원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함수에서 그럼 이쪽을 이렇게 붙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이쪽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서 안 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점이 이쪽으로 찍히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점 G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보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오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점을 읽는 거고 여기부터 조금 왼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뭐 이제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속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G'A가 돼. 그치? 근데 불연속에 대해서도 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이제 조건으로 딱 붙어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찾아내면은 이제 나머지는 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찾아냈는데 식 만드는 것에 실패를 했으면 이제 1학년 과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투가 약한 게 아니고 1학년 과정이 약한 거야. 근데 이 방향조차도 못 찾아냈으면 그게 이제 수투가 약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투 공부를 하시면 돼. 개형에 대해서. 하여튼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번도 이 빈칸 넣기도 진짜 이거 너 처음에 봤을 때 뭐야 이거 하면서 나도 쫄았어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근데 막상 풀면 쉽지 이게. 막상 풀면은 아주 쉬운 거라서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평에서 원래 실험적인 문제를 좀 안 나올 수도 있어 수능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막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대량 생산된 문제들을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것들은 배제시키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약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에 더 어려운 문제 형태로 가지 마시고 딱 이 정도 수준 안에서 하고, 사실은 20번을 풀 수 있냐 없냐는 이거는 국어 능력이야. 국어 능력만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그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파고 들어가서 풀지 마시고. 자, 21번도 자 이거 우리 뭐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얘기인데 극한이 나오면은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x가 a로 갈 때 이게 되게 쉬운데 그냥 한 줄짜리잖아. 한 줄짜리 문제라서. 자, 꼭 봅시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1과 2일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a가 1일 때, 2일 때 문제가 생겨. 그걸 어떻게 막아줘야 돼?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가 요렇게가 문제가 생기잖아. 뭐냐면 이걸 우리가 그 센이나 아주 쉬운 문제집에서 이런 걸 배워. x가 1일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 함수에 요게 있는 요 부분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이럴 때 이게 1 이렇게 버리면 틀리잖아. 마이너스 1을 해도 틀리죠. 왜냐면 얘는 극한값이 없는 애야.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1이고요. x가 1의 마이너스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뭐 이게 이제 부호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 확장을 해서 fx분의 절대값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것만 딱 따지면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여기가 1과 2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거 양수란 말이야. 이거 플러스 1이 나와.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 돼.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G1이 0이 돼야 돼. G1이 0. G1이 0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G2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조건 x가 a로 갈 때 gx분의 절대값 gx 빼기 fx.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x 빼기 1과
x 빼기 2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gx의 근이 얘가 존재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로 갈 때 방금 전에는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부호 변화가 양쪽에서 생겨버리니까 1과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 2개짜리 1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도 양수, 왼쪽에서 올 때도 양수, 혹은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서 올 때도 음수, 왼쪽에서 올 때도 음수가 돼서 부호를 갖게 만들어버리면 돼. 3중근도 안 되고 오직 중근만 얘네들을 극복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gx 빼기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끝나요. fx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 결정하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막 때려 찍어. 그냥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넣어놓고 안 되네 하면 이제 조금씩 바꾸면 돼. 그런 스타일이고 22번이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안 돼서 문제인 건데 이게 수능에서는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을 되게 좋아해. 거꾸로 생각하는 힘. 일단 첫 번째 장벽은 인수분해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만나는 점 A에 대해서 2의 X랑 2분의 K랑 그 다음에 K에 2분의 1의 X 여기 K 빼기 2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나 봐요. 이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치환을 해서 보면은 요놈을 보통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T분의 K 빼기 2 해서 T를 곱해갖고 하면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막혔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이 약한 게 아니고 1학년 과정이 약한 거야. 배수 부분이 약한 거라서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는데 이놈이 이제 2의 x라서 얘는 안 되고 이것만 딱 됩니다. 이게 딱 돼요. 그래서 요쯤에서 사실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A라고 하는 점을 써보면 요거 2의 K 2분의 K 그 다음에 K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여기에서 딱 보이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2x가 이게 첫 번째 이제 힌트야. 2x가 2분의 k라서 이게 k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곱하면 2에 x 더하기 1이 k. 그래서 이게 y는 이 함수가 보이면은 아주 좋은데 여기까지는 좀 무리다 싶으면 이렇게도 보여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내신 문제 같은 걸 보면은 이 지수함수가 하나 있고 얘를 1,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 애를 이렇게 표현이 되게 많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했을 때 AB,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면 이 AB가 이 직선의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K를 움직여도 계속 길이가 유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1,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시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 내신에는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등장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이 붙으면 좋은데 뭐 그게 이제 거꾸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이 분명히 A라고 하는 애가 어떤 Y는 fx 위에 있는 점일 텐데 이게 밑이 2로 들어가 있거든. 갑자기 로그가 나왔어. 여기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오면 게다가 밑이 같아. 그러면 이게 역함수를 생각하는 게 기본이거든. 역함수 문제는 아닌데 역함수를 떠올리면 이게 되게 쉬워져요.
그게 떠올리기가 힘들었다면 이 로그를 집어넣은 거니까 힘들었다면 얘를 이용을 해서 f 안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 거야. 로그 2에 2분의 k를 집어넣었더니 이 k가 나왔어. 그러면서 요게 x로 요게 x로 이렇게 보이면 이게 역함수에 대한 느낌이지. 여기 있는 게 gx면 되잖아. 이게 gx면 역함수 느낌이 나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막 생각하라 이런 것보다도 지수로그 함수에서 위치 같으면 역함수 이게 기본기라서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서 이게 뭔가 역함수의 느낌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x, 이걸 y 생각을 해서 얘에 대한 부분을 x 값을 집어넣고 y 값을 이렇게 나왔을 때 얘에 대해서 x 값을 집어넣고 뭔가 y 값을 집어넣는 대응 관계에 있어서 역함수를 생각하면 되게 좋아. 봐봐 이게 y gx가 y 이렇게 되면은 로그 2에 2분의 x가 y면은 이제 역함수 f와 g가 역함수니까 이걸 뒤집어 y랑 x를 바꿔 2분의 y가 2x가 되고 그래서 요 점이라고 하는 데가 y는 2에 x 더하기 1 위에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이게 어렵지 그치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뭔가 발상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해서 그래. 여지가 되게 많았어. 이 모양꼴만 봐도 얘가 a라고 하는 점이 요 함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빛이 같으니 평행 이동이 돼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x로 했을 때 2에 이게 뭐야? x 빼기 2 빼기 3 그리고 y는 얘가 2에 x 더하기 1 3,3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상황이 a와 b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이제 마지막 계산이 안 돼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마지막 계산. 이 직선의 방정식만 만들기만 했어도 이 모양이 탁 나와. 그 뭐냐면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x니까 x 더하기 y는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점 a를 딱 집어넣어서 여기 요거 k를 찾아내면 x 로그 2의 2분의 k 그 다음에 빼기 k 이게 x, y를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하는 값이란 거야. 요게 구하는 값이야. 이게 구하는 값.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길을 타고 들어가면 길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점과 점의 직선 거리 이런 걸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도 괜찮고 여기서 들어가면 루트 2분의 이쪽을 쭉 이렇게 나오잖아.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니까 이 길이는 3루트 2고 여기 높이만 구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h가 나오면 이게 절편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쏜 여기 h가 나오면 여기 절편이 나오고 절편이 나오면은 이게 절편이잖아. 절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건데 하여튼 고비가 좀 많죠. 고비가. 근데 이거는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거의 뭐라 그래 발작 버튼도 아니고 그냥 이게 밑이 같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역함수 관계 이게 딱 그냥 반사가 되게 자동 반사가 되게 그 정도로 머릿속에다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자, 하여튼 이 정도 얘기를 합시다. 이 시간